노후 준비는 다 끝냈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넣었고, 퇴직금은 IRP로 굴리고 있고, 집도 마련해 두었고, 큰 빚도 없습니다. 엑셀로 예상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숫자도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다가도 뉴스에서 물가 상승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병원비로 큰돈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의 노후 시나리오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를 했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통계를 보면 은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예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소득 절벽, 지출 과소평가, 그리고 투자 손실입니다.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소득 절벽. 월급이 끊기는 순간 심리도 무너진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 정기성이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 이 월급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 공백기가 있거나 연금이 생각보다 적으면 체감은 더 큽니다. 이를 흔히 소득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전에는 연봉 6천만 원이었는데 은퇴 후 연금과 금융소득을 합쳐 연 3천만 원이 채 안 된다면 숫자로는 절반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 체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활 수준은 쉽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연금이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빠듯하지? 58세에 퇴직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을 IRP에 넣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도 월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배우자 연금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넘는 구조였습니다. 김 씨는 집도 있고 애들 다 컸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니 단순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점심을 일부 지원해 주었고 교통비도 법인카드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낮 시간 활동이 늘어나 외식비와 취미비도 증가했습니다. 나는 돈을 아껴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더라는 것이 김 씨의 말이었습니다. 소득 절벽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안정성 상실과 지출 구조 변화가 동시에 오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도 불안합니다. 2. 지출 과소평가. 노후는 생각보다 오래, 생각보다 비싸다. 많은 분들이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현재 지출에서 몇 항목을 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애들 교육비 빠지니까 괜찮겠지. 대출 상환 끝나면 여유 있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어나는 항목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첫째는 의료비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짧습니다. 70대, 80대로 갈수록 병원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둘째는 여가취미 비용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돈이 덜 들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모임, 취미 활동이 늘어납니다. 셋째는 예상치 못한 목돈입니다. 자녀 결혼 지원, 손주 돌봄, 부모 간병 등 가족 이벤트는 계산표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례 2. 우리는 검소하게 살았는데 왜 모자랄까? 60대 초반의 박 부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1억 5천만 원,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우리 소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3년 사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허리 수술을 받으며 비급여 치료비가 2천만 원 가까이 들었고 이후 재활치료비도 지속적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에 딸의 출산으로 산후조리와 육아 지원을 도와주면서 생활비 일부를 보태주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치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예상 못한 일들이 겹치니까 계획이 흔들리더라고요.
노후 자금 계획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인생은 평균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변수 앞에서 불안이 커집니다. 3. 투자 손실 수익률에 대한 과신과 타이밍의 함정.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직후에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투자 비중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항상 우상향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초기에 큰 손실을 겪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를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고 합니다.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도 초반에 손실이 나면 자산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사례 3. 조금만 더 벌어보려다가 정 씨는 55세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중 2억 원을 배당주와 ETF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12년은 수익이 좋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역시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낫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자산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 더 기다리다 보니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일부를 손절하고 현금화했지만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돈이 줄어든 것도 힘들었지만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자책감이 더 힘들었어요. 투자 손실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통제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첫째, 준비가 완벽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불확실성이 전제된 시기입니다.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유연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출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둘째, 자산 배분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은퇴 전과 후의 투자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변동성 관리와 현금 흐름 확보가 핵심입니다. 일정 기간치 생활비는 안전자산으로 확보해 두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소득이 아니라 역할과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큽니다. 작은 일거리,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사회적 연결망이 유지될수록 경제적 불안도 완화됩니다. 결국 왜 불안할까? 라는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숫자만 준비했지 변화 자체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는 통장 잔고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와 마음을 만드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준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구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는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포함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준비를 했는데도 불안한지 소득 절벽 지출 과소평가 투자 손실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충분한 걸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은 숫자로 구체화할 때 줄어듭니다. 1. 얼마면 충분한가? 기대 수명과 확률의 문제. 노후 자금은 단순히 지금 생활비 몇 년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대 수명과 생존 확률입니다. 통계적으로 60세 한국인의 기대 여명은 20년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상위 확률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부부라면 두 사람 중 최소 한 명이 90세 이상까지 생존할 확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즉 30년 이상을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평균이 85세면 그쯤까지 준비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평균은 절반이 그보다 더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노후 자금은 평균 수명이 아니라 장수 리스크 론제버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래 앓으면서 오래 사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와 간병비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불안의 근원 중 하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살 가능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이 리스크가 되는 셈입니다. 2. 물가와 복리의 힘 시간이 만드는 차이. 두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연 23% 물가 상승은 체감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복리로 2030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월 250만 원 생활비가 3%씩 상승하면 20년 뒤에는 약 4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30년이면 60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개념이 복리 컴파운딩 이펙트입니다. 복리는 자산을 불릴 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즉, 우리는 자산 복리는 기대하면서 지출 복리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 초기에 충분하다고 느꼈던 자금이 시간이 갈수록 빠듯해집니다. 불안은 실제로 비합리적인 감정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3. 뇌과학이 말하는 은퇴 불안의 정체. 흥미로운 점은 이 불안이 단지 재무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손실에 대해 이익보다 약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이라고 합니다. 은퇴는 구조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사건입니다. 월급을 잃습니다. 직함과 사회적 역할을 잃습니다. 매일의 루틴을 잃습니다. 이때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위협 신호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뇌는 이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즉, 은퇴 불안은 합리적 계산 본능적 반응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가 아니라 뇌의 정상 작동인 셈입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구조를 바꿔야 할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연한 불안을 줄이려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1. 확률 기반으로 계획하기. 단일 시나리오가 아니라 3단계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평균 수익률, 평균 수명. 보수적 시나리오 수익률 하락, 수명 연장. 위기 시나리오 시장 급락 의료비 증가. 이렇게 나누면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불안은 모를 때 커지고 보일 때 줄어듭니다. 이 현금 흐름 중심 사고로 전환하기. 자산 총액이 아니라 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산이 매달 얼마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가가 핵심입니다. 행동경제학적으로도 사람은 덩어리 돈보다 정기적 현금 흐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월급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연금화 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산 일부를 평생 연금 형태로 전환하면 심리적 안정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삼가변 지출 설계하기. 은퇴 후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지출 탄력성입니다. 고정비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반대로 여행, 취미, 외식 등 조절 가능한 항목이 많을수록 위기 대응력이 높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를 소비 평탄화 컨섬프션 스무딩이라고 합니다. 경기나 자산 상황에 따라 소비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5.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 불안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수 리스크, 물가 복리, 시장 변동성, 뇌의 손실 회피 성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불안은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막연한 걱정으로 둘 것이냐, 구조 점검의 계기로 삼을 것이냐입니다. 은퇴 준비의 진짜 완성은 얼마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조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돈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노후는 확률의 게임이고 심리의 문제이며 구조의 설계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와 있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입니다.